네, 주식에서의 캔들 신호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1편부터 한 3편까지 하고 싶은데요. 3편까지 공부를 통해서 이런 패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범위는 캔들의 기본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시중의 캔들과 캔들 매매, 캔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겁니다. 캔들의 분류와 명칭도 알아보고 8개 캔들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아래 꼬리 양봉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위아래 꼬리 양봉은 하락하는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상승하는 중에 나올 수도 있고 횡보하는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이 저가의 의미는 뭔지, 이 아래 꼬리에는 어떤 의미가 묻어 있는지, 시가는 또 뭐고 몸통에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지, 뭐 또 윗꼬리에는 어떤 또 내막이 숨어 있을지 해석하자면 끝이 없죠. 그죠? 그리고 1분 차트에서 나오는 거랑 1시간 차트에서 나오는 거랑 일간 차트에서 나오는 게 또 뭐가 다른지 계속 갑니다. 네, 시간 차트 10분 차트에서는 연속해서 음봉이었는데 1시간 차트에서는 양봉이더라. 똑같은 형태인데 이런 게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 캔들들은 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무슨 뭐 타스키형이나 잉태형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될지 뭐 아니면 각종 보조지표 거래량 이평선 뭐 볼린저 밴드 뭐 MACD 이런 거하고 같이 해석을 해야 될지 또 아니면 지지점 이런 거죠. 뭐 저항선 위로 올라섰는 건지 꼬리로 몸통 위로 올라섰는지 아직 저항선 위로 올라서지 못한 건지 추세선을 돌파했는지 돌파하지 못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뭐 뉴스, 재료, 뭐 가격, 어느 가격 위로 올랐었는데 무슨 뭐 양봉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갭으로 이전에 직전에 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후에 갭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갭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장 시작 직후에 양봉으로 이런 양봉으로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장 마감 직전에 완성이 됐는지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또 뭐 몸통 크기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꼬리 길이는 어떤 기준으로 또 봐야 되는지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또 다른 모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뭐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냥 한번 정한 크기나 몸통 크기나 꼬리 길이면 걔는 다른 종목에서 똑같이 똑같은 어떤 규격을 들이대야 하는지 복잡해요. 그죠? 이만큼 경우의 수가 캔들 하나 해석하자고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캔들 매매에서 만약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캔들 매매에서는 이런 내막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숨은 개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한 적은 있지만 예, 숨은 개념을 깊이 파고들지 말자.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죠. 수면이 아닌 표면, 그러니까 그냥 형태를 본다. 생긴 꼬락서니를 본다. 그리고 이 수많은 시간 차트에서 우리는 주간 위주로 본다. 일간 또 볼 수 있지만 볼 필요가 없다. 굳이 주간만 봅니다. 시간 차트 비교하지 않고 각종 뭐 교과서에 나오는 캔들 패턴 모릅니다. 보조지표 참고하지 않고 지지장 추세선 뭐 재료 뭐 갭은 조금 감안할 수는 있겠네요. 뭐 장 시작 장 마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통 크기 꼬리 길이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그 종목에 따라서 어떤 차트는 종목은 변동성이 크면은 뭐 작은 양봉이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에서 나오는 똑같은 크기의 양봉임에도 얘는 뭐 적당한 크기나 큰 양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캔들맨의 법의 캔들은 그래서 시중의 방식, 기존 방식과는 1%의 유사성도 없다. 해석도 다르고 분류도 다르고 명칭도 다릅니다. 그래서 책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는 분은 아니면 힌트를 조금만 얻어서 그냥 써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책을 읽고 오세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조지표, 부조도구를 참고하지 않고 캔들을 해석합니다. 뭐 지저항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돌파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뭐 거래량만 참고하면 되지 않느냐. 네, 저희들은 캔들군으로 파악을 합니다. 캔들군에 꼬락 쓰면 봐도 뭐 거래량이 큰지 적은지 대충 그 구간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요 100개 캔들이 있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위치에 두세 개만 주로 해석을 하게 되죠. 100개 캔들을 다 해석하려고 덤벼들면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옵니다. 파동 캔들군과 함께 전체적인 뉘앙스를 읽는다. 6개의 파동, 6개의 파동도 저점, 고점, 일직선 세 가지 위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쭉 설명을 해왔죠. 그죠? 그리고 9개의 캔들군, 꼬리군, 수평행복 캔들군 텀도 지난 시간까지 계속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주간, 일간이지만 일간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주간 차트의 캔들만 지급을 하죠. 좀 장황하게 쓸데없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과거 차트에서 흐름을 읽지 못하면 현재 차트에서 미래의 흐름을 읽을 수 없다. 동의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뭐 미래 차트, 앞으로의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될지만 보면 되지. 뭐 과거 차트를 보느냐. 지금 현재 차트도 조금만 지나면 과거인데 과거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죠? 백지 상태의 과거 차트에서 히든 복귀, 앞에 흐름을 보지 않고 하나씩 넘기는 히든 복귀를 통해서 시세에 힘을 넣기고 의미 있는 블록을 추출해 왔다. 10년간. 엄밀히 따지면 초기 한 6개월 정도만 제가 열심히 복귀했고 뭐 그때 나온 거에다가 뭐 실전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제 누적시켜 온 거죠. 특정 위치에서 캔들의 기본 성질을 정의하고 각각을 조합, 흐름을 읽고 정상적, 비정상적 스토리를 연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캔들 매매에서 캔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양봉 스프링이다. 근데 양봉 스프링 매수 신호인데 직후에 긴 위아래골이 작은 양봉이 나와요. 그럼 얘는 원래 긴 위아래골이 작은 양봉도 단독적으로는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양봉 스프링 이렇게 하나 다음에 큰 양봉 다음에 나오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크게 되죠. 그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 지금 상승해서 뭐 꼬리들이 만들어져. 뭐 하락을 해. 그러면 또 매수 가능합니다. 강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캔들 신호가 있으면 성공 확률이 80%라고 하지만 20%로 반대로 가더라도 가는 대로 다시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밖에서는 그냥 매수 신호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데 캔들 매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과거 차트 복기와 실전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인위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조합을 하고 응용을 해와서 누적돼 왔다는 거죠. 분명한 확률적 우위를 보인다.
표준적인 위치와 형태의 신호라면 기본적으로 80%의 성공 확률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인데 90%는 좀 과한 것 같고 80%는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공부할수록 적용할수록 학습 효과가 쌓여서 보조지표 하나 연구하는 분들 뭐 20년 연구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캔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학습 효과가 쌓여서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좀 뭐 카피를 해왔는데요. 아마 한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캔들 매매 패턴은 이런 거 모르겠고 주식에서는 8개입니다. 파생까지 합하면 제가 활용하는 게 아마 한 50개는 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주식에서는 8개만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공부를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 캔들들은 밖에서는 뭐 하락 반격형이다. 그러면 하락 반전 신호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조합 대문을 해서 이 두 개가 오히려 매도 신호가 되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 각각의 캔들 신호들이 상승 또는 하락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 조합돼서 뭐 이런 팽이들은 이 팽이군과 일맥상통하고 이 윗꼬리 양봉은 또 이런 윗꼬리 양봉과 일맥상통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각각 서로 조합돼서 어떤 뉘앙스를 잇는다. 이런 게 시중의 캔들 패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중에서는 장대봉, 뭐 일간 차트에서도 쓰긴 하지만 대부분 분단위 차트에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올라도 뭐 장대봉이다. 이러는데 캔들 매매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00%는 올라야 아마 그것도 주간 차트에서 장대봉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장대봉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시중에서는 막 그냥 막 분단위 차트에서 온갖 것들을 다 조금만 크기가 크고 뭐 꼬리가 길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캔들 매매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100개를 해석할 때 캔들 매매에서는 두세 개만 해석한다는 거죠. 뭐 만약에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하면은 뭐 시중에서는 난리 법석을 떨 수가 있죠. 거래량, 이평선, 지지장, 수급 재료 뭐 세계 글로벌 경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막 온갖 것들 뭐 애널리스트든 누구든 다 썰을 풀 수가 있는데 캔들 매매에서는 단지 하나의 작은 파동이다. 심플하고 아주 쿨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 깔짝 파동 이후에 뭔가 신호가 나오면 그때 들어간다라는 거죠. 영망치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시중에 뭐 여러 가지 반전 신호들이 있지만 이런 윗꼬리가 좀 길고 몸통이 작은 양봉이나 음봉을 시중에서는 영망치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점에서 나오면 상승 반전 신호다. 거래량 이평선 뭐 지지장 뭐 이런 거와 같이 조합해서 해석을 하게 되죠. 문제는 차트의 온갖 캔들이 다 영망치형, 뭐 유성형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큰데 캔들 매매에서는 영망치형이라고 하지 않고 윗꼬리 양봉인데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큰 양봉근 선상에서 나오면 1대1 수준의 꼬리 길이와 몸통이 적당한 크기 이상의 양봉이면 매수신호로 취급을 하죠. 긴 윗꼬리와 일단에 또 어떤 캔들군들의 뉘앙스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 매수신호로 취급을 합니다. 그 외에 긴 윗꼬리 작은 음봉 같은 경우는 큰 양봉의 선상에서 나오면 또 매수신호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에서는 다루지는 않아요. 최고점에서 뭐 일단의 음봉 한 두세 개 이후에 직후에 나오는 긴 윗꼬리 작은 양봉은 오히려 매도 신호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많아요. 저점에서 뭐 작은 음봉군 다음에 나오는데 직전 저점 뭐 저점을 큰 음봉군으로 돌파한다. 윗꼬리가 길다. 이런 애들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기준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또 보정과 뭐 완성됐다고 얘네들처럼 매수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는 뭐 여기서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정과 응용을 통해서 대응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마 영망치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중에 것들은 뭐 본 적이 없어서. 캔들 매매에서는 이런 것들 같이 합쳐서 매수 신호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80%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가져간다. 그것도 장기로. 하지만 캔들은 단독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파동, 캔들군과 함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주식 캔들매매법 202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네, 뭐 보기에는 얼핏 좀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만 주식 캔들 매매법에서 주로 해석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생긴 꼬락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종가와 시가가 비슷한 가격대, 거의 똑같은 가격대에 있는 거를 우리가 도지라고로 하죠. 그죠? 약간 거의 비슷한 가격대면 팽이, 약간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작은 양봉, 음봉. 근데 이렇게 이 둘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해석에, 캔들 매매에서의 어떤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고 했죠, 그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8가지의 기본 캔들 신호를 총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치죠. 큰 하락 구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 파동 구간이면 좋고, 그게 아니어도 수평적 뉘앙스의 구간이어도 되고, 심지어 다 없어도 돼요. 네. 텀만 있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텀이 없어도 그냥 그 저점만 있어도 될 때가 있어요. 주식 캔들 매매법에서 소개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주식 캔들 매매법에서는 전체 캔들 매매법이 약 한 10분의 1 정도만 설명하고 있어요. 초보자용으로. 뭐 공부 어렵다고 하지만 초보자용으로, 그리고 장기 투자용으로. 그래서 좀 내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꽤 있겠죠. 귀찮은 것도 있고. 자, 어쨌든 수평적 뉘앙스의 파동 구간의 저점으로부터, 이 저점을 전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점으로부터 단기 상승한 위치 1번, 또는 이 고점, 정고점, 이전 고점, 돌파 직전이나 돌파하는 과정, 돌파 직후 3번 같은 이 부근 될 수도 있고, 매우 이렇게 긴 텀을 주고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그죠? 2번 같은 위치가 주로 캔들 신호의 의미 있는 유효한 캔들 신호가 되는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지난 시간까지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캔들의 형태를 자꾸 따지려고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셔야 돼요. 그죠? 그에 앞서서 책을 먼저 이래도 저래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적인 요소는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으니까 일단 빼고, 별표를 한 건 있죠. 그죠? 별표가 3개짜리가 이렇게 있죠. 제가 제목도 안 달았어요. 양봉 스프링, 긴 위아랫골이 작은 양봉, 그리고 양봉 팽이군. 이 3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 같아요. 2개짜리도 있고 1개짜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주 안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녹색 한 거는 표준적일 때 그 진입하는, 그죠? 1차, 2차 분할 매수한다는 거. 그리고 표준적일 때에는 손절선을 표시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전에 이것들은 캔들의 모양, 작은 양봉군이나 또는 양봉 팽이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작은 양봉군부터 큰 양봉군. 원래 긴 위아랫골이 작은 양봉은 작은 양봉군일 때 표준적이에요. 근데 큰 양봉도 일단 취급을 하는 걸로 합니다. 단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빨간 좀 약간 분홍 핑크색, 분홍색, 연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직전의 캔들이 양봉이어야 한다. 얘는 양봉이 필요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해 놓은 거고요. 위아래 윗꼬리 양봉 같은 경우는 B금으로 되어 있죠. 얘는 반드시 양봉이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봉 스프링, 엄밀히 따지면 양봉, 작은 양봉이나 양봉 팽이군 플러스 양봉 스프링 하나의 묶음인데 얘네들은 진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진하게 되어 있는 거는 주로 저점으로부터 단기 상승한 위치에서 출현한다. 이런 의미를 함축시켜 나왔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일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2편에서 이 각각의 캔들 신호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페도 이 자료들을 올려놓을 텐데 올려놓은 자료들을 출력해서 그 2편과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봉 스프링,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 윗꼬리 양봉, 몸통과 꼬리 부리 비율이 약 1대1인 윗꼬리 양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 펀치, 상승 다람쥐 플러스 양봉 팽이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얘만 양봉 팽이군인데요. 하나의 묶음이 되는 양봉 팽이군, 그리고 긴 윗꼬리 양봉군, 그 다음에 큰 양봉군 플러스 아랫꼬리, 이렇게 8가지를 가지고 각각 조합을 해서 흐름을 읽고, 그리고 위치적 요소는 크게 봤을 때 장기 투자용으로 봤을 때는 이 3가지의 요소 안에서 나올 때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데서 나올 때 해석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 상식 지식을 버리고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주식 캔들 패턴들을 다 섭렵을 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근데 얘네들 뭐 다 알겠다, 이해하겠다. 이런 분들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형태적 요소보다는 위치적 요소가 중요하고 위치적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요소, 이 2개를 아우르는, 여기도 빠진 것도 있어요. 이전에 캔들 신호 있었느냐, 그래서 뭐 상승 타이밍을 놓쳤느냐, 놓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요소까지 따질 수도 있어요. 전체적 요소가 중요하고, 또 어떤 캔들 패턴도 100%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0%라고 제가 표준적인 경우도 80%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20%로 가도 괜찮아요. 가면 가는 대로. 캔들 신호는 대응하면 되고 반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리고 캔들 신호는 흐름을 잇는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매수 신호가 있었는데 하락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해서 특정 또 어느 구역대까지 진입하게 되면 얘는 만약 이전 뭐 최고점이 있다. 고점을 돌파하고도 깊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매수했다가 손절당했다고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우울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령 또 깊이 하락해도 하락하다가 일정 깊이까지 가거나 저점 만들어지고 수평적으로 가다가 뭐 2-3번 돌파해서 또 신호가 나온다. 또 매수하면 돼요. 기다리면 될 뿐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하나의 흐름을 잇는 기준, 분기점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아, 매수 신호다. 매수해야지. 버텨야지.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캔들의 원리를 깊이 파고들면 공상과학 소설을 쓰게 된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해석의 배가 산으로 간다. 네. 그 다음 시간에도 설명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캔들 패턴을 볼 때 차트에서 0.1초? 좀 심했나요? 1초 안 걸립니다. 0.1초 만에 판단을 해요. 그게 캔들이 3개로 구성되어 있든 뭐 한 30개로 구성되어 있든 300개로 구성되어 있든 0.1초 만에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태적 요소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형태적 요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양봉에 뭐
몸통이 작니, 뭐 도지가 뭐 뭔가 아랫꼬리가 길고 무슨 또 양봉이 얘가 뭐 윗꼬리가 길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들어가서 뭐 윗꼬리는 뭐 매도세가 온 것 같고 아랫꼬리는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고 분석을 하게 되면 소설 쓰기로 흐르게 됩니다. 100% 주와 인마에 빠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캔들을 봐서는 안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갈 거고요. 8개 캔들 신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